오늘의 이야기는 실직 후 대리운전으로 벌이를 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금요일 밤, 이 남자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40대, 그는 지금 대리기사입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그는 중견 제조업체의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나쁘지 않은 숫자였죠. 이번 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던 시절,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7시 퇴근, 금요일엔 회식, 규칙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을 거래. 40대 이상부터 자른대. 희망퇴직 공고 뜬다던데.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의 이름 대신 숫자가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3세. 근속연수 14년 최근 3년 평가. BBC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숫자로 말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상사가 한 말입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정작 저는 이해받지 못하였습니다. 14년이 회사 사정 네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그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14년간 앉았던 자리, 커피 얼룩이 밴 책상, 이름표가 붙은 서랍, 짐을 싸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14년이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처음 2주간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다음 2주는 불안했습니다. 빨리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 다음 이달은 공포였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이 43세. 그 숫자가 보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면접을 봐도 같은 질문만 돌아왔습니다. 왜 퇴사하셨죠? 이 나이에 신입으로 적응 가능하신가요? 급여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대답할수록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시간이 지나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회사 안 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지금 방학이야.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2023년 4월, 그는 대리운전 앱을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운전 면허증 사진, 통장 계좌번호, 차량 보험 확인, 30분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가입 완료, 이제 운행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간단히 그는 대리기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대리운전 초보 팁 첫 콜 받는 법. 손님 응대 매뉴얼 댓글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리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아무도 당신의 과거는 묻지 않아요. 첫 콜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간단했습니다. 숫자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대리기사의 밤은 다양합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합니다. 오늘 몇 건째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어떤 손님은 취해서 말이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그냥 잠듭니다. 어떤 손님은 묻습니다. 원래 이 일 하셨어요? 그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요즘 잠깐요. 40대 남자의 잠깐은 언제나 진심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혼자 운전할 때가 편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웃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도로만 보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가장 힘든 순간은 운전할 때가 아닙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들고 서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라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3분 동안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을 죽입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합니다. 아이 문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 문을 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깨울 수는 없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늦어? 그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내는 깨어 있습니다. 자는 척할 뿐입니다. 그는 압니다. 아내도 압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아내가 싸놓은 도시락. 오늘도 고생했어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웁니다. 소리 내지 않고 웁니다. 이게 40대 남자가 우는 방법입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책임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아침마다 일어섰습니다. 밤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니까.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싶었으니까. 오늘도 그는 이름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이름이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숫자로 불려도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편의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 잠든 집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당신도 지금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